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영재의 이토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무슨 얘기 해보죠? 오늘 주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경기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까 네네. 경기와 경제 성장률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기와 경제 성장률. 예. 경기라는 게 뭐 경기가 뭐 좋다 나쁘다 할 때 맞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지. 예. 지금 우리 경제 상황 너무 어렵다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강원도 맞습니다. 때문에 예. 지금 뭐 레고랜드 뭐 채무 불이행 뭐 이런 게 발생해가지고 뭐 50조 원 플러스 알파 뭐 200조 원까지 투입한다 뭐 이런 예. 정말 힘들다는데 요즘 경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경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몇 분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네. 일부 기업하시는 분들은 업종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 더욱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자금 조달이 어렵거든요. 네. 예, 이것뿐만 아니고 이미 이제 원유를 비롯해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높았었고요. 또 고환율로 인해서 이중적으로 이제 이런 원자재 가격이 매우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자재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생산 활동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 돼 있고요. 특히 이제 금년 들어서는 뭐 잘 아시는 대로 부동산 시장이 매우 빠르게 냉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설 관련 업체들도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수 이제 생산 또는 제조 기업들 어려움이 있고요. 예. 근데 기업과는 다르게 소비는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소비는 다르다. 예. 네. 제가 지난 주말 지역에 있는 뭐 쇼핑몰에 잠깐 갔었는데 네네. 의외로 매우 활발하더라고요. 야, 여기는 경기 침체가 없구나. 생산 현장하고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소비와 생산의 어떤 차이, 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생산 활동하고 소비 간에 약간 시차는 존재하는 거죠. 시차는 존재하는데 아마 잘 아시는 대로 지난 2년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좀 억제되어 왔었죠. 그에 대한 어떤 보복 소비가 지금 나타나면서 좀 소비가 좀 활발한 그러니까 실제 생산 현장과 소비가 좀 다른 그런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당장 뭐 어려운 건 알겠는데 일단은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내가 이건 좀 사야겠어. 맞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이제 기업 경기하고 소비자 경기하고 조금 다른 형태로 좀 움직이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변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경기에 대한 이제 뭐 이론적인 내용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는 이 이론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그래요? 경기가 좋을 때는 계속 이렇게 좋게 올라가는 경우는 좀 적고요. 경기가 쇠퇴할 때는 계속 쇠퇴하거나 때로는 침체의 늪에 빠지는 수가 많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일정하게 주어진 경기 변동 형태는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는 뭐 좋아질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니까 경기가 가장 나쁜 점에서 그 다음 나쁜 점까지를 또는 굉장히 경기가 좋은 정점에서 그 다음 정점까지를 우리가 한 주기라 그럽니다. 사이클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경기가 쇠퇴하기도 하고 또는 뭐 회복하기도 하는데 뭐 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수도 많이 있다. 즉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경기는 왜 변동하는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경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침체로 빠지게 되고 또 때로는 회복도 될까? 사람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두 분께서도 숙면을 하고 운동을 딱 하고 숙면을 하면은 굉장히 컨디션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죠. 굉장히 생산적이고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필요해지게 되고 때로는 과로하게 되고 과로가 되면 또 병원에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와 같이 경기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경기를 나타내는 이제 지표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다라고 뭐 소비자 물가지수, 뭐 생산자 물가지수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뭐 BSI며 뭐 이런 얘기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지표가.
그러면은 요걸 딱 보면은 이게 경기가 나쁘다 좋다. 예. 이 지표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소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소비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경제 규모, 다른 말은 GDP라는데 네네.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60% 이상이고 심지어 70%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가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내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지수. 그 심리라는 게 이제 사람의 이제 그 마음이죠. 센티먼트라는 인덱스인데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생활 형편이라든지 또는 가계 수입 전망이라든지 또는 소비 지출 전망 등 한 6개의 어떤 개별 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화된 일종의 그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은 소비가 어떻게 되겠다를 개략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통계청에 나오는 어떤 지수입니다. 지표들을 가지고 그렇죠.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6가지 정도를 혼합해서 맞습니다. 혼합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이렇게 앞으로 갈 것이다. 소비에 관해서 그런 지표입니다. 그걸 만든 게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기준값이 100인데요. 100 이하 같으면 약간 부정적인 게 많죠. 100 이상 같으면 낙관적인데 그 최근에는 대개 100 이하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경기가 좀 안 좋다. 즉 소비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이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 요 지표를 발표했었는데요. 요 지표를 보면은 그 일단 100 이하입니다. 부산도 100 이하고 전국도 100 이하인데 뭐 문제는 그 10월 달의 지표가 지난달보다도 약간 낮아진다는 게 좀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점점 심리가 좀 침체로 가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스러운 것은 전국보다는 부산이 약간 100 이하에서도 높은데 뭐 다 같이 100 이하이고 부산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이 체감하는 지표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지표가 있습니까? 기업은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는 게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좀 전에 이제 BSI로 이제 표시되는데요. 이것도 뭐 비슷합니다. 기업가가 현재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문에 의해서 그 작성되어진 그런 요건 설문으로 작성해요? 설문 작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기준치가 100인데요. 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하인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응답이 많은 거고요. 100 이상인 경우는 긍정적이다. 이건데 뭐 소비하고 비슷합니다. 대개 100 이하입니다. 100 이하에서 예를 들어 80에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게 관건이죠. 그런데 저는 설문이라고 해서 이게 매달 뭐 나오나요? 하여튼 자주 언급을 해가지고 매달 나옵니다. 그럼 매달 그 설문지가 돌려요? 설문 대상을 정해놓고 해당 기관에서 설문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경기도 안 좋은데 기업하시는 분들 자꾸 이렇게 설문지 돌리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어요. 짜증이 날 수도 있죠. 짜증이 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미리 양해를 다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요것도 최근에 이제 그 또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 지난달이죠. 지금 11월 달인가 지난달 10월 달 그 부산의 경우에 그 제조업 뭐 제조업과 크게 비제조업으로 나누어지고요. 제조업의 업황을 나타내는 BSI가 그 75입니다. 100 이하니까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응답이 많은 거죠. 100이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래도 지난 10월 달에는 약간 증가했었는데 문제는 앞으로는 더 낮아질 것이다. 이런 그 전망을 했었고요. 또 부산의 이제 특징적인 것이 부산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도 있지만 비제조업이 더 많습니다. 근데 서비스업 쪽이죠. 이 비제조업의 그 업황 전망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요 지수는 더 낮습니다. 이렇게 볼 때 뭐 조금 전에 이제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특히 이제 서비스업을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업황이 더 이렇게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는 거죠. 그 경제 성장률 뭐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경제 성장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IMF 뭐 국제통화기금이죠. 여기에서 경제 성장률을 끊임없이 수정 전망치를 발표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 하면은 IMF의 수장이 나와서 그 경제 성장률 자체를 좀 낮춰잡고
몇 %가 낮아졌다. 이게 뉴스가 그렇죠. 되거든요. 맞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IMF가 이제 대표적인 그 국제기구로서 매년 방금 말씀하신 1년에 4번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4번. 예, 지난 그 10월 달 그리고 이제 4월 달은 전체 회원국에 대해서 다 발표를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1월 달하고 7월 달은 주요국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예, 예. 그 지난달에 대해서는 전체 회원국이 한 190개국이 되거든요. 예, 예. 에 대해서 다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를 하고 뭐 조금 전에 이제 1월 달, 뭐 7월 달, 4월 달, 뭐 10월 달 다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 지난 7월에 비해서 이번 10월 달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은 비슷합니다. 예, 다 비슷하죠. 예. 근데 그게 이제 3.2입니다. 매우 낮습니다. 3.2. 세계 전체 성장 3.2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비교했을 때 3.2라는 그렇죠.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작년에는 아예 경제 활동이 없었던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21년도는 6.1%. 네. 그러니까 2020년에는 완전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팬데믹이었고 봉쇄였기 때문에 예. 2026.5%. 6.1%. 1%. 예. 그리고 나서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는 예. 올해는 3.2%. 아. 근데 문제는 내년에 예. 더 낮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금년에 이제 성장률 전망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 내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11월 달이니까. 예. 내년이 원래는 한 2.9가 되지 않을까 전망했었는데 수정한 거죠. 2.7로. 2.7로. 예, 낮추고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뭐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경기가 안 좋다, 힘들다가 이제 경제 성장률 바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의 경제 흐름을 좀 이야기할 수 있고 경제 성장률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연후에 이제 그 어떤 경제 활동의 결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금년에 비해서 더 낮게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말씀 중에 하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전망치가 2.7이라고요? 어떻다는 거지? 근데 금년이 이제 2.6이고요. 예. 아, 2.6. 금년이 2.6으로 세계 경기가 3.2고 예. 2.7이고. 예, 2.7이고. 예. 오는 세계 전체 전체 경제 성장. 경기가 전체고.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같은 경우는 그 아마 벌써 지난해 연말이나 연초에 많이 전망이 되어졌었는데 네네. IMF가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2.6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금년은 그게 다행스러운 거라는 다행스러운 말씀이- 거죠. 왜냐하면은 예. 그 지난번 7월 달 수정 전망하지 않습니까? 예. 7월 달에는 보다도 0.3%포인트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은 비교적 괜찮은데 문제는 내년이죠. 내년은 지금 2.0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 예. 그러니까 2.6에서 2.0이니까 0.6%포인트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 경기가 힘들다는 것이 아마 여기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 시차의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반영하면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그게 결과가 내년에 나타나겠다. 이제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뿐만 아니라 뭐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 흐름. 그 자금이 제대로 흐름이 되지 않으면은 뭐 생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투자가 네, 제대로 네, 안 네. 되는 거죠. 예. 뭐 경제 활동이 위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년에 반영되어진다면 경제 성장률이 지금보다 더 낮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채권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고 지금 뭐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도 아주 높은 등급인데 아예 뭐 안 팔리고 했다는 맞습니다. 장난 안 치고 맞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 그 주도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예. 네. 통화를 줄이는 거거든요. 여기서 돈을 푼다? 이거는 배치되지 않습니까? 네, 호수되지 네, 네. 않습니까? 그렇죠. 한쪽에서는 돈을 줄이고 돈을 주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작용이 지금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네. 1차적으로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시장에서, 네, 2차적으로는 실물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하려면은 돈을 빌려다가 그렇죠. 뭔가를 좀 설비도 늘리고 맞습니다. 사람도 더 구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돈 자체를 구할 수가 없고 줄여버리니까. 값이 비싸지니까 예.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제 국제 금융 시장에서도 미국의 고금 여정이 과연 적절한가? 경기 둔화가 아니고 침체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0.75 올린다든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야속하기도 합니다. 예. 예, 미국은
버텨내죠. 네네. 문제는 이제 한국 같은 이런 나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소규모 개방 경제로서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미국의 금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네. 만약에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면 이거는 금융시장의 패닉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역전된 건데 예. 이제 더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도 0.7 올리면 지금 조금 전에 자금 주택 경기 시장 좋았을 때 1년 맞습니다. 전에 그 네. 영끌에서 사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거든요. 대출 많이 했거든요. 그거는 가계부채고 기업부채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기업 부채는 더더욱 문제. 더더욱 문제고요. 네. 지금 이제 자금 시장이 이제 경색이 되는 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진짜. 교수님하고 이 톡을 경제를 배우려고 진행하는데 매일 끝날 때마다 한숨을 쉬어가지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도 서로 위로하면서 안전하게 지냅시다. 자갈치 아지매 18,010